이번 시간은 80페이지 기초 쌓기와 내쌓기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초 쌓기적인 측면. 자, 이 벽돌로 이 기초를 쌓는 형태입니다. 이론상은 있고요. 실제적으로 이 기초 쌓기를 벽돌로 쌓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보통 철근 콘크리트로 보통 조적조 건물을 지을 때 보통 연속 기초, 이 줄 기초를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이론상은 이 벽돌 기초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초 쌓기에서 1번에서 의미하는 것은, 자, 그러면 기초라는 것은 상부의 하중을 집안에 전달해 주는 이 땅속 구조이기 때문에 이 내력 구조부, 바로 구조부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하중을 안전하게 집안에 전달을 해주는 이 부재가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벽돌적인 측면, 이 벽돌을 다루고 있습니다. 1번에서는. 그럼 벽돌은 보통 압축 강도가 크고 보통 흡수율이 적은 벽돌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소성이 잘 된 벽돌을 우리가 사용하게 됩니다. 잘된 이 벽돌 개념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잘 구워진 벽돌이 돼야지 압축 강도가 크면서 흡수율이 적습니다. 압축 강도는 커야 되고 흡수율은 적은 벽돌을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 측면을 다뤘고요. 그 다음에 2번 개념은 보통 지표면에서 섬에 오르는 습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방습청 설치를 우리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방습청 설치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자, 이 방습청은 지표면에서 섬에 오르는 습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게 되는데, 설치 위치적인 측면은, 설치 위치는 지표면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낮으면 안 됩니다. 지표면보다 높은 위치에다가 우리가 해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방습청 재료로서는 다양한 재료가 사용되지만 보통 기초 이 쌓기에서의 이 방습청의 재료는 방수 모르타르가 보통 사용이 많이 됩니다. 방수 모르타르. 자, 방수 모르타르라는 것은 일반 시멘트와 모래를 일정 배합비로 섞어서 하는 것이 일반 모르타르고요. 그런데 이때 물로 비벼줄 때 방수액에 희석된 물로 이제 비비는 것이 보통 방수 모르타르 개념이 됩니다. 이걸로 방습청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3번은 기초 쌓기 할 때 페이지 81페이지 그림 벽돌 기초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벽체에서 이 벽체가 있을 때 어떻게 이 밑에 부분 기초를 넓히느냐, 그 부분을 다룬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앞전 시험 언급이 됐을 때 맨 밑에 나비적인 측면을 우리가 다루었었습니다. 그러면 기초 쌓기는 4분의 1비씩 또는 함께 할 때 그 기준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내어 쌓을 때 한 번에 많이 내어서 쌓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쌓기 할 때 이 기준을 지금 현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켜씩 내 쌓을 때하고 두 켜씩 이렇게 해서 기초를 쌓았을 때 맨 마지막에 맨 밑에 나비가 얼마 정도 돼야 되냐, 그 측면입니다. 그러면 이 벽 두께를 기준 잡았을 때, 벽 두께를 T라고 했을 때 이 맨 밑에 나비는 이 최소한 벽 두께의 2배입니다. 그래서 2배 이상으로 해주라 뜻입니다. 그럼 T가 2T 이상으로 처리를 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벽 두께의 2배 이상 넓게 안전하게 처리해 주자. 저거의 개념하고 같다라고 보시면 된다. 사람도 발목보다는 발바닥이 크죠. 그래서 최소한 일정 이상 크게 처리를 해주라는 것이 3번입니다. 이때 4번은 넓히는 경사도, 이 세타 각도를 이야기하고 있죠. 넓히는 이 경사도, 이 각도가 보통 60도 이상 우리가 해주라는 것이 바로 4번 개념이 됩니다.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5번은 기초판의 두께는
밑에 이제 기초판에 두께가 있을 때 이 기초판, 그 기초판의 이 두께의 개념적인 측면에 대해서 다룬 것이 자 5번입니다. 그래서 기초나비의 3분, 최소한 이 나비의 3분의 1 정도 두께는 돼야 된다. 이 두께, 이것이 5번 개념이 됩니다. 5번. 그래서 나비, 뭐 이거는 사실 뭐 기술적, 공사적인 측면인데 뭐 구조적인 측면하고는 별 관련 없지만 뭐 시험에 한번 지문이 언급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줄기초 윗면 청소 물추기를 우리가 해주라. 그럼 이 기초가 있을 때 물추기를 해주고 위에 벽돌로 쌓아주라는 겁니다. 그 측면 간단히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번에 이제 넷쌓기가 81페이지 나오는데, 넷쌓기는 벽면에서 돌출해서 쌓는 것이 넷쌓기가 되는데, 이 넷쌓기 측면은 일반적으로 벽면이 있을 때, 벽체가 있을 때 여기에서 이제 벽돌을 이렇게 돌출해서 쌓는 거, 이것이 넷쌓기 개념이 됩니다. 이 벽면이 있을 때, 자, 이 벽돌벽이 있다 가정하겠습니다. 있을 때 이 돌출해서 이렇게 쌓는 게 넷쌓기입니다. 근데 넷쌓기의 경우는 한 번에 많이 내어서 쌓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한 켜, 보통 벽돌을 샤릴 때 이것을 한 켜라고 칩니다. 켜라고 치는데, 한 켜는 8분의 1비. 보통 벽돌이 있을 때 벽돌의 이 두께를 나타낼 때, 표시할 때 이겁니다. 이 기준이 되는 것은 1비 기준은 이거예요. 길이 부분을 1비락 하고, 그 다음에 이 면을 마구리락 하죠. 이 너비가 있는데 요거만큼 지수가 요것이 0.5비 개념이 됩니다. 0.5비. 그래서 1비는 0.5비, 0.5비는 1비의 2분의 1의 개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길이 부분을 1비락 하고 너비 마구리 부분의 지수를 0.5비라고 칭합니다. 그럼 8분의 1비라는 것은 길이에, 이게 1비의 8분의 1만큼 내밀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넷쌓기 할 수 있다. 자, 왜 8분의 1 정도만 내밀게 되는가 하면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벽돌의 경우는 압축 강도만 우수합니다.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이 압축 강도예요. 압축 강도만 우수하고 인장 강도하고 힘 강도는 무시합니다. 인장 강도하고 힘 강도. 이 두 가지는 있긴 있어도 거의 무시할 정도에 무시합니다. 그래서 벽돌은 압축 강도만 우수합니다. 결과적으로 무엇인가 하면 압축력은 강하지만 힘이나 이런 데는 약합니다. 그래서 많이 내면 힘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8분의 1비를 내밀 수 있는 거고, 그런데 두 켜. 자, 두 켜로 내밀 때, 두 켜는 결과적으로 두 개를 내밀어 주죠. 그럼 더 튼튼하잖아요. 두 켜씩 했을 때는. 그러면 두 켜를 이렇게 내밀는 경우는 4분의 1. 요 경우 한 켜를 내밀 때는 8분의 1비고, 두 켜씩 내밀 때는 4분의 1비 정도를 내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넷쌓기를 해주는데, 자, 그러면 요 정도 내밀다고 무한정 내어서 쌓을 수는 없다. 그래서 내미는 한도의 최대 한도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최대 한도는 2비다. 그래서 이렇게 총 내밀 수 있는 것은 계속 조금씩 내밀었을 때 최대 한도는 2비를 기준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 2비. 2비라는 것은 이겁니다. 2비. 길이가 1비가 되니까 길이 1비에다가 자, 요만큼이 바로 2비가 되는 거죠. 길이 1비에다가. 그럼 표준형 벽돌로 잡았어요. 여기 이제 모르타르 사용하고 19cm, 190mm이고, 19cm, 190mm이고, 그 다음에 모르타르 줄눈 부분이 자, 1cm이고, 1cm. 그리고 다시 길이 1비, 바로 19cm가 됩니다. 요거의 합이에요. 그러면 2비라는 것은 자, 바로 39cm가 되는 거예요. 2비. 그러면
최대 내밀 수 있는 것은 39cm 이하로 내밀어 주란 겁니다. 그리고 2번에 강도상 마구리 쌓기로 하는 게 좋다. 자, 다른 아니다. 길이 쌓기, 마구리 쌓기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웠습니다. 자, 벽돌에 길이가 보이도록 쌓으면 길이 쌓기입니다. 길이. 그리고 마구리 면이 보이도록 쌓으면 마구리 쌓기입니다. 자, 마구리 쌓기를 하게 되면 내밀더라도 뒷부분의 벽이, 이 뒤쪽이 벽면 이만큼이 뒤에 벽면에 물려 있게 됩니다. 만약에 길이 쌓기를 해서 내밀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내밀었으니까 나머지 요거만큼만 벽에 물려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안전을 위해서 이 마구리 쌓기로 해야지 벽체가 뒷벽체에 많이 물려 있어서 안정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구리 쌓기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할 거는 내 쌓기는 길이 쌓기로 하면 안정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길이 쌓기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구리 쌓기로 해서 뒷벽체에 많이 물려 있어야지 안정성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내 쌓기는 마구리 쌓기로 한다는 점을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은 지금 현재 기초 쌓기만 자, 각계적으로 한번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기에서 기초 쌓기에서 지문 한 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2번 언급이 됐고, 내 쌓기는 지문상 한 번 언급이 되었을 뿐입니다. 자, 그리고 81페이지, 자, 9번에 이제 공간 쌓기. 자, 이 공간 쌓기는, 벽체 사이에 공간을 두어서 쌓는 것을 뭐, 이중벽 쌓기라고도 하고요. 또는, 이중벽을 겹벽이라고도 합니다. 겹벽. 자, 시험이 뭐, 다른 용어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개념을 한꺼번에 우리가 정리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이제 벽체와 벽체 사이에다가 공간을 두어서 쌓는 방식, 이것이 공간 쌓기 또는 이중벽, 겹벽이라고도 합니다. 이 경우는 외벽의 부분이 되어, 자, 그래서 이 실내벽을 이중으로 쌓으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이 외벽 부분을 이렇게 벽체를 이중으로 쌓는 방식입니다. 이중벽 또는 겹벽 또는 공간 쌓기 이렇게 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공간을 두어서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실내벽의 경우는, 내벽의 경우는 이렇게 처리하지 않고 외벽입니다. 외벽의 경우에 이 공간 쌓기를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시험에는 목적망 개념 가지고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 공간을 두는 그 목적적인 측면, 자, 목적을 거기에 뭐 정리하고 있습니다. 방섭, 방음, 뭐 단열 이렇게 다른 거죠. 그래서 목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자, 가장 주된 목적은 바로 방섭이 주된 목적이 습기를 방지하는 방섭입니다. 외벽이다 보니까 비가 오게 되면 이 벽돌은 일정량의 흡수율이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흡수율이 있기 때문에 물을 빨아들이게 되면 보통 벽지나 실내에 물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것을 습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방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장 주된 목적이 됩니다. 주된 목적 개념이 되고요. 그래서 방섭 목적으로 우리가 했는데 소음을 방지하는 방음도 되더라는 거다. 그래서 소음을 방지하는 방음 개념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열의 이동을 차단한다. 그래서 단열, 열의 이동을 차단하는 단열 개념이 됩니다. 그런데 단열을 하면 두 가지 개념이 될 수 있죠. 겨울철 같은 추운 겨울에, 자, 이런 그래서 이 방한, 겨울에 추위를 방지하는 방한도 되고, 여름에 더위를 방지하는 방서 개념이 됩니다. 보통 여름에 시원한 집이 겨울에 따뜻해집니다. 다 열의 이동을 차단해 주기, 단열이 잘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 목적상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간 쌓기는 방진 개념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우리가 정리를 해 두시고, 진동 방지 개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뭐 거기에 이 공간은 일반적으로 뭐 1b 이내로만 0.5b 이내로만 해주면 된다. 그러면 0.5b의 개념은 바로 마구리 너비 치수죠. 그래서 표준형 벽돌로 하면 9cm가 되고, 그럼 보통 벽돌마다 약간 차이는 있다. 기존형 벽돌일 때는 10cm가 되고 약간 공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그래서 0.5b 이하로 우리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지문은 뭐 연결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고 있죠. 자, 그러면 이 두 벽이 이중벽으로 공간을 두어서 겹벽 형태로 쌓으니까 둘이 연결을 해줘야 돼요. 홀로 우리가 설 수가 없죠. 홀로 서면 붕괴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일정한 연결을 해주는데, 그러면 철물은 연결재는 자 이렇게 아래 위로 수직으로도 들어가게 되죠. 이 수직거리도 있겠지만 이 수직으로도 들어가야 되지만, 자 이거죠. 수직과 이 수평 옆으로도 일정한 간격으로 들어가야 돼. 이 수평 간격, 수평 거리도 있다는 거면 수평과 수직 이 두 가지 개념으로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직의 경우는 그 기준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대 수직거리는 400mm를 초과해서는 안 되고 수평거리하고 두 가지를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 수직거리하고 수평거리를 두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보시고, 그 다음에 이때 그 기준을 봐도 뒤에 넘겨보시면 82페이지에 보시면 이것은 보통 구조 기준상 기준을 우리가 거기 해놨습니다. 이거는 뭐 조금 어렵게 나올 걸 대비해서 구조 기준상 공간 쌓기 벽체 연결 철물 부분을 다루어 놨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현재까지 시험은 요거 목적만 가지고 현재 언급이 됐습니다. 뭐 철물 가지고도 전혀 언급이 없는 상태고요. 아직 현재 목적 정도만 잘 기억하시면서 난이도 높게 나올 걸 대비해서 뒤에 박스 참고사항은 보십시오.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 공간 쌓기는 도면이나 공사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바깥쪽 벽을 주벽체로 보고 있습니다. 바깥쪽 벽을 주벽체로 본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안쪽 벽을 0.5b 이상의 반장 쌓기로 우리가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간은 5에서 7cm 정도로 우리가 보통 처리를 해 주시면 일반적으로 좋은 공간 넓이가 됩니다. 그래서 넘겨보시면 82페이지에 참고상 공간 쌓기 벽체 연결 철물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하고 저겁니다. 법령 기준하고 상충된 법령 기준으로 따라가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론상 개념하고 법령하고 약간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법령을 따라가 주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소송에는 법령이 우선합니다. 그래서 법령 기준을 많이 따라가 주세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론하고 법령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법령 기준을 좀 따라가 주세요. 그러면 공간 쌓기 벽체 연결 철물에서 먼저 보시면 거기 요거는 뭐 1번 같은 경우는 너무 지문이 길죠. 이런 지문이 너무 많이 길 경우는 거의 일반적으로 잘 쓰지 않습니다. 따더라도 잘라서 이제 절단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답이 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래서 2번에 보시면 자 벽체 면적 0.4제곱미터 적어도 직경 9mm 연결철물 하나 이상 설치하라. 자 이거는 어떤 기준인가 하면 바로 이 기준입니다. 벽면이 있을 때.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면적당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간 쌓기를 했을 때 이거죠. 이제 벽돌 쌓기 이 면적 기준당 최소한 일정 면적당 최소한 0.4제곱미터 이 벽 면적을 기준으로 0.4제곱미터당 보통 최소한 1개소 이상은 돼야 된다는 거죠. 1개소 이상. 최소 1개소 이상으로 우리가 설치해 주라는 것이 2번 규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규정은
공간이 넓지 않을 때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공간을 썼을 때 이거 이상 하나 이상 소요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이 기준은 공간을 이 정도로 설계했을 때입니다. 공간이 50에서 70mm 사이로 일반적으로 설계를 했을 때 보통 0.4제곱미터당 1개소 이상 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공간 쌓기, 공간 너비가 이제 폭이 넓어지면 달라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규정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0.3제곱미터당 우리가 1개소 이상 설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간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0.4제곱미터 1개소 이상인데 0.3제곱미터 1개소 이상 넣으라는 것은 많이 넣어주라는 개념이다. 이때는 공간이 바로 80에서 공간이 넓어질 경우죠. 그래서 120mm 이하일 때, 이럴 때 일반적인 많이 넣어줘야 된다. 공간이 넓을수록 연결철물을 많이 그래서 이 면적 기준이 달라지죠. 그래서 많이 넣어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3번에 연결철물은 교대로 배치해 수평과 수직의 간격을 초과할 수 없는 기준을 해놨죠. 그러면 보통 이 법령 기준상에서 상하, 아래, 위의 개념에 넣어줘야 되는 이 수직거리하고 그 다음에 이 수평거리를 기준 잡은 거죠. 그래서 이 수직거리는 자, 600mm죠. 600mm 이하가 되도록 하고요. 초과를 금하고 있습니다. 절금하고. 그 다음에 이 수평거리는 바로 이 900mm가 되는 겁니다. 수평거리. 이것은 900mm 이하로 우리가 하라는 겁니다. 최대 9. 그러면 이거 이하라는 것은 이게 최대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최대치. 그러면 수직과 수평의 최대치를 잡고 있고, 이거 이하에서 최소한 면적 0.4제곱미터당 하나 이상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거리를 넘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직거리를 예를 들어서 400을 하고 수평거리를 1000mm, 100cm만큼 이렇게 넣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치 안에서 이 기준당 최소 기준수를 넣어 주시라는 겁니다. 그 측면을 우리가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번, 개구 주위는 개구 가장자리는 주변부가 가장자리죠. 300mm 이내 최대 900mm 연결층을 추가로 설치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구부는 약점이 되기 때문에 이 중앙에 이 개구부를 넣으면 개구부의 가장자리가 이 부분이죠. 이런 부분이 가장자리잖아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에는 추가로 더 보강을 해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 이거 외에 추가적인 보강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가 개구부다. 그 측면에 대해서 법령 기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법령 기준에 혹시 들어가서 내게 되면 최근 시험이 자꾸 범위를 자꾸 넓혀가고 있습니다. 시험 난이도 조절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법령 기준도 조금 알아놔야 됩니다. 그러면 18회 같은 경우는 표준 시방서 내용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출제한 유형이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표준 시방서를 엄청 준비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아마 다른 도로 옮겨갈 수도 있을 것이다. 구조 기준이든 법령 기준 옮겨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준비를 간략히 한번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84페이지 10번에 이제 아치 쌓기. 아치 구조라고도 합니다. 아치 구조 또는 아치 쌓기. 아치 구조는 보통 이 경우에서죠. 보통 이 조적조 건물, 벽돌 구조의 이 건물은 결과적으로 이 벽돌 가지고 쌓아 올려야 되는데, 벽돌은 압축력에 견디는 압축 강도는 우수하지만 인장 강도, 힘 강도가 약해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계급부를 둔 상태에서 이 벽돌을 이렇게 하게 되면 얘가 힘을 받을 수밖에 없죠. 여기에 사용하는 벽돌은. 그러면 여기 다 붕괴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벽돌로 축조할 수가 없으니까 상부 부분을 이렇게 원형으로 해서 아치를 우리가 이렇게 공사를 하는 거죠. 아치 쌓기를 하는데 이런 아치 쌓기를 하게 되면 공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급부 상부를 우리가 처리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 아치 쌓기로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계급부 상부를. 그래서 이제 벽돌을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아치 쌓기를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처리해서. 그러면 벽돌로만 쌓는 것이 아니라 블록으로는 아치 쌓기를 보통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보통 아치 쌓기의 원리가 상부에서 하중이 내려오게 되면 수직이 되면 이 아치 축선을 따라서 압축력으로 힘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아치 쌓기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치 쌓기의 기본 원리는 바로 여기에서 이제 계구부라는 것은 이게 창호 부분이 계구부가 되겠죠. 창호. 그래서 계구부는 창호예요. 창이나 문을 계구부라고 합니다. 창이나 문. 그래서 창은 보통 채광이나 보통 한기, 통풍을 목적으로 벽을 치지 않는 부분이 창이고, 그다음에 문은 보통 사람이나 물건의 반출을 위해서 쓰는 것이 문이죠. 영어로는 도어, 이게 창은 윈도우죠. 이걸 합쳐서 보통 계구부라고 해요. 계구 상부는 이 아치 쌓기를 트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럼 이 아치 쌓기의 원리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이거죠. 이걸 위해서 하는 거죠. 얘는 인장력이 생기면 잡아당기는 인장력을 압축력으로 이 바꾸어주는 구조네. 변환식 바꾸어주는 이 구조 바꾸기 위해서 이 아치 쌓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 아치 하부 부분에 인장력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아치 구조죠. 그래서 얘는 인장력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생기지 않도록 한 구조가 아치 쌓기, 아치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 아치 쌓기를 우리가 처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둘 거는 기본적으로 이때 먼저 아치 중심에 그 3번은 이걸 의미하고 있어요. 아치 줄루는 방향 모두 아치 중심이 보여요. 이 나중에 이 줄눈 중심은 여기에 보이도록 하라 이거죠. 이렇게 보이도록 처리해 주자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확히 쌓라는 겁니다. 아치 쌓기는. 그리고 4번에 보시면 창문 너비가 넓지 않을 때는 일반적으로 평하치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평하치가 가능한 기준은 1m 이하일 때 가능해요. 적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보시고. 그 다음에 보통 일반적으로 그 6번은 간단히 한번 보시고, 아치 쌓기 그 축선에 미리 벽돌 나누기를 다 하라는 겁니다. 벽돌 나누기를 해놓고, 여기가 어깨죠. 양쪽이 어깨입니다. 그래서 어깨로부터 좌우 대칭의 균등히 쌓아가 주라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이 돌로 하면 여기 최상부 이걸 보통 이마돌이라고 해요. 사람도 여기 이마죠. 그래서 이마 부분이 되는데 보시고, 그 다음에 그 개념을 우리가 봐두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장 알아야 될 내용은 사실 요겁니다. 요 내용에 대해서 1번, 2번 요 두 가지 써드린 것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85페이지 11번에 보면 창대 쌓기가 나오는데, 창대 쌓기는 바로 요겁니다. 자, 이 계급부 아래, 창문 아래 부분에 이 부분에 벽돌을 옆세워서 해주는 거 있죠. 이것이 이 부분의 것이 창대 쌓기가 돼요. 계급부와 관련된 것이 아치 쌓기가 있고 창대 쌓기 개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대 쌓기는 지금 현재 보시면 사진은 인면도를 우리가 직접 정면에 찍은 것이고, 옆에서 보게 되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단면도로 보면
단면도로 봤을 때, 자, 이 벽돌을 갖다가 옆세워서 보통 쌓습니다. 약간 15도 경사지게해서 15도 경사지게해서 이렇게 우리가 쌓는 거예요. 벽돌을 이렇게 옆세워서 쌓은 겁니다. 옆에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면 보통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 뒷부분에는 일반 자 우리가 처리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모르타르가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그러면 보통 이 경사도 개념이 15도라는 겁니다. 15도 경사지게 쌓고 보통 이 옆세워서 쌓은 겁니다. 옆세워서 이 옆세워 이제 쌓기를 한 겁니다. 옆세워 쌓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때 돌출하는 것은 여기서 이 부분에 이렇게 벽면에서 돌출해 나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대략 30에서 50mm 정도 돌출해서 옆세워서 이렇게 쌓아준 겁니다. 그러면 보통 창호가 있을 때, 여기 창호가 이렇게 있을 때, 창문이 있어요. 그럼 빗물이 흘러가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15도 경사지게 해야지 잘 흘러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1번에 잡아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번 개념은 이겁니다. 창대 벽돌이 창대 밑에 한 15mm 정도가, 그래서 여기 이제 창호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창대 벽돌이 어느 정도 요 밑에 파고 들어가라는 겁니다. 이 벽돌이 어느 15mm 정도 물려서 이렇게 해주라는 개념이 2번 개념이고, 2번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고요. 혹시 나오면 1번하고 3번 정도에 집중하십시오. 그런데 제가 창대 쌓기는 시방서 내용을 거기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번, 2번, 3번 내용이 현재 거기 책에 표준 시방서 내용을 갖다 놓은 겁니다. 표준 시방서 내용을. 그래서 그 3번을 좀 잘 봐두시고, 그래서 이 부분은 창호가 있기 때문에 여기 특히 빗물이 들어서 흘러내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방수 처리를 잘 해줘야지 나중에 실내나 벽 내부로 물이 흘러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3번은 우리가 이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 방수를 요하는 부분이라는 건, 그래서 쌓기 중에 가장 방수를 요하는 부분이다. 잘 해주라는 거죠. 가장 이 방수를 요하는 곳이 바로 이 창대 쌓기가 됩니다. 요하는 곳입니다. 그 개념적인 측면을 우리가 알아두도록 해 놓으십시오. 자, 그리고 85페이지 그 12번에 개구부 쌓기가 나오고 있죠. 이 개구부. 자, 이 개구부 쌓기는 아직 시험에 한 번도 언급은 된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나올 수는 있다. 자, 이 개구부란 것은 보통 이 채광이나 한기, 통풍이나 이런 등을 목적으로 보통 벽을 치지 않고 나타나는 이 창호 부분, 창이나 문을 우리가 개구부라고 칭하는데, 이 개구부의 경우가 바로 법령 조건, 법령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번에 이 개구부 쌓기에서는 그 법령 부분은 혹시 내게 되면 거의 수치하가 많다라, 수치를 수정해서 내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니면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A와 B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것을 바꾸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별도는 건 없기 때문에 그 수치 가지고 시험에 혹시 나올 수는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1번 각층의 대림벽으로 구역된 각벽의 개구는 벽길이 2분의 1 이하로 해주자는 1번 기준은 이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주택을 짓게 됩니다. 주택을 방을 이렇게 구성을 했다고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방을 구성을 해놨다. 그럼 이것이 현재 흰선으로 끈 것이 바로 벽체입니다. 내력벽입니다. 내력벽을 쌓았습니다. 그러면 1번 의미하는 것은 그 대림벽, 대림벽의 용어에 대해서 이 대림벽이라는 것은 대림벽, 자, 이 직각으로 이웃하는 내력벽 또는 교차하는 내력벽이라고 해요. 직각으로
이웃하는 내력벽 또는 교차하는 내력벽이라고 보시면 되나요? 직각으로 이웃하는 내력벽 또는 교차하는 내력벽을 대림벽이라고 칭합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이벽체의 대림벽은 이벽체하고 이벽체가 대림벽이 되는 거예요. 이벽체와 이벽체가. 그래서 린자가 이웃린자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1번에서 각층의 대림벽이 된 각 벽의 개구는 벽끼리. 그러면 이게 이제 대림벽이 되니까 여기가 예를 들어서 6m라고 가정하자. 6m였다. 그러면 개구부를 여기에 설치할 때 개구부를 혹시 설치할 창문이나 개구부를 설치하게 되면 채 2분의 1 이하로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6m니까 개구부의 합계는 3m 여기에 2분의 1 이하로 해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개구의 합계는 3m 이하로 우리가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1번 규정이고요. 그 다음에 2번 하나의 층에서 개구와 바로 2층 개구 수직거리를 이야기하고 있죠. 2번 개념은 자, 인면상 봤을 때 지금 조적조를 2층까지 지을 수 있죠. 2층까지. 여기가 1층이고 여기가 2층입니다. 2층일 때. 그럼 1층에다가 뭐 창문을 냈어요. 그리고 여기는 뭐 출입문이 이렇게 있었다 가정합시다. 그리고 2층에 지금 현재 이렇게 창문이 있다 가정하면 현재 이랬을 때 아래층 위층의 수직거리 최소한 이 거리가 600mm 기준 잡아놨죠. 그래서 이상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600mm 이상이야. 그러면 최소 60cm가 되죠. 그러면 이상이 붙으면 최소치예요. 최소치를 나타내죠. 그래서 이상 되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 3번에 보시면 3번에서 의미하는 것은 자,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약간 디테일하게 조금 크게 잡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으면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대림벽이 있었고요. 여기 벽체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벽체가 있었습니다. 벽체가 있고, 그 다음에 개구부를 여기에 이렇게 두었다가, 이제 벽체 있고, 자, 이렇게 개구부를 두었다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벽체가 있는 가운데, 이제 여기 이제 중앙에 이제 개구부를 이제 설계를 하겠다는 겁니다. 개구부를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이때 자, 이 중심에서 이 개구부를 설치할 때 이때도 일정 수치만큼 떨어뜨려서 개구부 설치하라는 거고 지금 현재 요거 기준을 잡고 있는 개구부와 개구부의 간에 또 일정 벽 두께만큼 떨어뜨려서 지으라는 겁니다. 요 규정을 지금 현재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이걸 적게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벽은. 그래서 최소한 벽 두께의 2배죠. 최소가 이것이 벽 두께의 2배 이상은 대주란 것이 바로 3번 규정이 됩니다. 그래서 벽 두께의 2배 이상은 돼야 된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여기에서 여기까지,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요 규정이 벽 두께의 2배 이상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벽 두께의 2배 이상. 그래서 너무 가깝게 설치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개구가 많아진다는 거죠. 개구가 너무 많게 하고 이걸 적게 우리가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게 바로 3번 규정이 됩니다. 그리고 4번에 폭이 1.2m를 1.8m를 넘는 규정. 그러면 폭이 1.8m를 넘게 되면 많이 휘죠. 처짐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면 개구 폭이 이것이 넓을 때 1.8m 넘는, 결과적으로 넘는 초과의 개념이 되죠. 초과. 이럴 경우 여기에 보강하기 위해서 가로지르는 인방이 설치가 되는데 이 인방을 갖다 아무 재료라 해서는 안 된다.
1.8m가 넘게 되면 힘 모멘트가 커지기 때문에 아무 인방호에서는 안 된다. 철근이 들어간 철근 콘크리트 구조 인방호로 하라 이겁니다. 그건 대부분 이걸로 하고 철골로 할 수도 있어요. 철골로 할 수도 있지만 보통 철근 콘크리트 구조인 인방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 1.8m를 초과할 때 기준이 된다는 것을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은 조적식 구조에서 네어미연창, 네어쌓기창. 자, 4개 되면 힘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벽돌은 압축 강도에만 유리하고 나머지는 힘 강도나 인장 강도에는 불리하다 했죠. 그래서 그때는 그걸 받을 수 있는, 힘을 받을 수 있는, 인장력 받을 수 있는 철근이나 철골 이런 걸로 보강을 우리가 해주라. 그래서 5번 측면은 자, 이 보강에 대해서 네어쌓기 창이나 네어민창은 네어서 싼 것들은 네민창이든 네어쌓기 낸 것들은 보강해주라 이거죠. 네어쌓기 창 이런 것은 보강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보강을 해주라는 기준입니다. 봐두시고 타 시험의 경우는 이 4번 가지고 많이 다뤘어요. 4번이나 1번 기준 가지고 많이 다루고 있어요. 다른 시험에 아직 우리 시험에는 출제되진 않았지만 혹시 이제 조금 집중해서 봐야 될 거는 1번하고 4번 규정을 집중해서 보십시오. 이거는 법령 규정이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부분 위주로 해서 잘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6페이지 보시면 나오는 것이 그 사진이 인방이에요. 자, 벽돌집 위에 계구부 상부 위에 보면 가로지름 보강부지 해놨죠. 이것이 인방입니다. 그래서 인방은 딱 한 번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가로지르는 부재를 인방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깊이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방은 좌우벽에 일정 정도 지지가 물리게 해주라는 겁니다. 힘을 좌우로 전달해 주니까. 근데 최소 규정은 10cm예요. 벽돌에서는요. 블록조는 20이 되는데 벽돌조에서는 10cm가 됩니다. 그리고 계구폭 1.8m를 넘을 때는 이거와 같이 철근 콘크리트나 이런 걸로 보강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방보는 좌우에 고정 지지로 설계된 게 아니라 벽돌벽이 그냥 얹힌 상태야. 모르타로 부착해 놓은 상태가 되니까 단순 지지로 봅니다. 그래서 단순 지지로 보고 절대 고정 지지가 아니에요. 고정 단호 설계되는 것이 아니라 고정 지지는 일반 라멘 구조의 일부가 고정 지지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 인방을 셌을 때 이때는 철근 보강을 하부에 대줘요. 그래서 왜냐하면 상부에서 작용된 힘이 작용되면 이렇게 밑으로 처지잖아요. 그래서 밑에가 당김을 받기 때문에 철근 배관은 하부에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구부 상부에 테두리보 하부에 바로 배치했을 때입니다. 이런 경우 자, 테두리보가 월가다 테두리보가 가는데 여기에다가 바로 이렇게 계구부를 배치할 수도 있는 거고 계구부를 바로 이렇게 배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계구부를 이렇게 배치했을 때는 여기다 인방을 둬야 되지만 인방을 보강해야 되지만 그런데 이 경우는 인방을 할 필요 없다. 테두리보가 월가다. 테두리보가 인방보 역할을 우리가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5번 개념입니다. 별도로 이렇게 여기다 인방을 둘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5번 규정입니다. 그래서 인방은 그 자체를 묻는 시험만 한 번 출제가 되었고 아직 세부적으로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봐두시고 그 다음에 13번에 창문틀 세우기 이제 계구부 쪽은 한 번에 다 다도록 하겠습니다. 창문틀 세우기는 그 일반상에서 기본이 이겁니다. 보통 일반 건물들은 나중 세우기를 때가 지금 현재 우리가 배우는 것은 벽돌조입니다. 그래서 벽돌조는 기본적으로 도면이나 공사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으면 먼저 세우기를 문틀을 먼저 세워놓고 옆에 뼈대인 벽돌을 갖다 이렇게 쌓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시방서 내용입니다.
앞으로 시험이 잠깐 어렵게 들어갈 걸 대비해서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1번은 꼭 알아두십시오. 원칙적으로 먼저 세우기로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먼저 세우기. 그래서 주택 지을 때 보면 문틀을 세워놓은 상태에서 옆에 벽돌벽을 쌓아 올라가게 됩니다. 그것을 먼저 세우기라 합니다. 그것을 꼭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자, 그리고 세부적인 걸 봐서는 87페이지 보면 2번에 먼저 세우기에서 1번 기준은 좀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문틀 먼저 세우기 할 때는 그 밑에 벽돌 쌓고 24시간 경과 후에 다음에 우리가 세운다는 개념을 좀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먼저 세우기 기준에 대해서는 1번을 정확히 봐두십시오. 그리고 이번 시간은 그래서 이 창문틀 세우기 창호와 관련된 부분까지 종료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 14번 벽돌벽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